안녕하세요. 캐나다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부동산 대출 관련된 얘기입니다. 제가 1년 전쯤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습니다.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아직 후회하진 않습니다. 그때 제가 썼던 게 라인 오브 크레딧이었거든요. 라인 오브 크레딧 이율이 낮은 이자를 갖고 있었어요. 4.45%였습니다. 그게 뭐 높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라인 오브 크레딧 그 당시에 새로 여시면 한 10%가 나왔는데 저는 그 계좌를 갖고 쓴 지가 좀 오래됐고 몇 개월 한 번씩 전화해서 이율 낮춰달라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. 그래서 4.45를 갖고 있었습니다. 그게 담보대출도 아니고 그냥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꽤 낮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돈을 열심히 긁어다가 분양받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.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투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있고 하니까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빌렸습니다. 근데 문제가 지금 1년이 지났고 그 라인 오브 크레딧 이율이 4.45에서 지금 거의 한 7.95, 8%가 된 거죠. 그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고요. 월 나가는 금액이 거의 더블 가까이 된 거죠. 다행히 빌린 금액이 큽니다. 네, 큽니다. 그 큰 돈을 빌려서 어느 정도는 갚았고요. 왜냐면 1년 동안 제가 또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. 하지만 제 작은 월급으로 갚으면 또 얼마나 갚았겠습니까? 그래서 거의 크지 않은 금액의 변화가 있었고요. 그런데 이자율을 좀 낮추고 싶었어요. 근데 낮출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힐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저 방금 힐락 약자 찾아봤습니다. 힐락이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인데 집 담보 대출인 거죠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건데 제가 2년 전에 서리에 스튜디오를 하나 샀어요. 근데 걔가 지금 2년이 지났고 집 밸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. 이게 신용대출은 사실 담보대출이 아닌 거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보대출이 가장 이자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은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갚을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주는 건데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그 물건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더 낮은 이자로, 왜냐면은 리스크가 낮으니까 이자가 낮게 빌려주는 거겠죠. 저는 그 집을 이용해서 빚을 갈아타고 싶었습니다. 근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저 그때 모기지 도와주셨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힐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셨고 저도 잘 이번에 그 프로세스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힐락을 여는 거는 저는 그냥 단순히 요만큼 더 줄 수 있어 빌려줄 수 있어 라고 계좌가 딱 하나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기지 프로세스를 또 다시 했습니다. 월급 명세서 월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를 또 페이퍼를 다 준비해서 다시 전달해 드렸고 모기지를 다시 하는 과정을 했어요. 좋은 거는 일단은 모기지를 다시 한다고 해서 걱정됐던 게 제가 지금 이자를 잘 받고 있는데 그게 변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모든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좌 하나가 추가되는 거더라고요. 다시 말하면은 모기지 계좌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계좌 두 개가 열립니다. 하나는 모기지 계좌, 하나는 그 힐락, 내가 꺼낼 수 있는 금액의 돈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금액 말해도 되나? 결과적으로 저는 5만 불의 룸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5만 불을 그 집 담보대출에서 꺼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자율도 6.5%인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이 힐락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. 이자를 낮은 걸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근데 거기서 주신 거는 6.5%였는데 1년 고정으로 빌리게 되면은 6%에 맞춰주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 돈을 다 갚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금액을 6%로 빌렸고요. 그래서 2%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10,000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2%니까 1년에 200불인 거죠. 만약에 5만 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1년에 1,000불,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저같이 분양을 신용대출을 받으셨는데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빚 갈아타기를 통해서 월 지출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혹은 신용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비상금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죠.
저는 궁금했던 게 그 모기지 힐락의 계산 방법이나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집값이 엄청 오르면은 더 돈을 빌려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집 가치가 얼만큼 엄청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인컴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은 그만큼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집이 50만 불인데 모기지가 들어가 있는 게 30만 불이고 20만 불은 캐시인 거죠. 근데 몇 년 후 집값이 더블이 돼서 한 10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모기지를 뺀 밸류가 엄청 큰 거잖아요. 근데 은행은 그만큼 다 빌려주지 않고 그 사람의 인컴 베이스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빌려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5만 불의 룸을 받았는데 그게 집의 가치가 오른 것도 있지만 연봉이 조금 올라서 그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연봉을 올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에 그 이자가 많이 오르면서 다행히 저는 그 가지고 있는 모기지는 고정금리라서 모기지를 더 내진 않는데요. 갖고 있던 신용대출 이자가 올라서 막 힘들진 않지만 신용대출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안녕.